안녕하세요. 포인트리스 살롱 하이타일러입니다. 뭐예요? 로우 타일러입니다. 쌤입니다. 인사를 해야죠. 그럼요. 굉장히 오늘은 텐션이 괜찮으시네요. 그래도 제가요? 네. 끝까지 들어보시죠. 네. 오늘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일단 맥주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맥주 1년 프로젝트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뭐 앞으로도 올 연말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올 연말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님의 맥주 이야기는 계속 되는 예정입니다. 네. 저는 쌤님이 우리나라 맥주계 1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책도 곧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쌤의 맥주 따라 여행기 그런 거 얼마나 저는 좋아요. 가고 싶네요. 그렇게. 그날 열심히 하세요. 1년 가셔야죠 방송. 그러게요. 네. 누가 좀 마음이 변했나 봐요. 협찬 좀 해주셨으면 원래 이게 좋겠네요. 첫 술 뜨는 거와 마지막 나올 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욕심만 다르다고. 큰 거야. 그러니까. 1년 할 생각은 안 하면서 저기요. 생각하고. 정말 억울하네요. 저만큼 여기서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다고. 스크립트 짜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저 1시간 전부터 항상 준비해오는데 저. 그러니까 그 커피숍에서 공부 열심히 엄청 하더라고요. 그럼요. 알아요. 그 노력 언젠가 빛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1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가장 흥미롭게 듣고 있는 방송 중에 하나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하시는데 본인이 흥미롭게 들으신다고요? 저는 거의 듣는 입장이니까. 네. 저도 뭐 이제 가끔 듣는데 네, 잘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 건가요?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뭐 밀맥주, 독일의 맥주와 뭐 벨기에 맥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트라피스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에 대해서 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수도하시는 분들도 음주 가물을 좀 하셨나 봐요. 그 이제 지금 그 가톨릭이라고 하죠.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음주와 흡연은 이제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의 기호라고 보는 건가요? 네네. 신부님들도 다 술 드시고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흡연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제 어쨌든 장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나오나요 그 얘기가? 네,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트라피스트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때는 버벅거렸어요. 네. 쌤씨께서. 맞아요. 그때 오늘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면 제가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아니에요. 과연 왜 그들이 맥주를 만들었을지. 네, 일단 60초에 흐름 좀 끊지 마세요. 우리 광고 있어요? 광고 있어요. 진짜? 무슨 광고요? 뭐 할까요? 어디 뭐 주변 지인 좀 말해봐요. 광고. 주변 지인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없어요. 아니, 음식점 없어요.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분 행튜브라고 있어요. 행튜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카펠 라이브도 있어요. 오케이.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인데 네.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영혼 없으시네요. 뭔 소리예요? 네. 그래서 트라피스트가 뭐냐면은 그 수도회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베네딕토 수도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수도회가 이제 수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수도를 하는 거죠. 뭐 돌을 닦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카톨릭이? 가톨릭 천주교. 천주교군요. 네. 천주교가 약간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약간 뭔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는 이제 뭐 저도 가톨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이제 어떤 교리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뭐 중심이 되는 그 수도자가 있었나 봐요. 그 수도자가 이렇게 살아왔으면은 그 수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나도 이 사람처럼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 비슷한 어쨌든 그 원칙에 따라서 약간 교황청에 인정을 받은 맞아요. 자치회, 자치기구 네네네, 이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수도회에서 사는 수도자들이 생활을 하는 곳이 수도원이고요. 수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화 소재로도 많이 나오고 뭐 소설 소재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혹시 그렇죠. 읽어보셨나요? 전 영화로 봤어요. 네, 션 코너리가 진짜 멋있게 나오시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중세에 뭔가 굉장히 비밀이 숨겨져 있고 뭔가 그럴 것 같은 공간으로 많이 묘사가 되죠. 변발을 하고 다니시죠. 서로 뭐 보통. 싸우거나 그러는 건가요? 장미의 이름이요? 아니 그 수도회끼리? 왜 싸워요? 아니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생각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종교에서 왜 싸워요? 그러니까요. 뭐 세력 다툼이에요? 죄송해요. 전 정말 종교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 네. 뭐 싸우긴 하는데. 뭐 종교 전쟁이 있긴 하죠. 네.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된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노동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노동도 해야 된다. 노동해야죠. 네. 두 번째는 놀고 먹을 순 없으니까. 두 번째는 봉쇄, 그리고 세상과의 친교. 봉쇄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이거를 교류를 나눠야 된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침묵과 공동생활. 조용히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자. 되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앞과 뒤가 굉장히 다른 말인데 이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되게 좀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네네 독특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하면은 이런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만드는 맥주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순례자들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접대를 하거나 혹은 이걸 이제 영양분 보충의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맥주 자체가 이제 뭐 보리로 만드는 음료니까. 그래서 보리가 좀 많이 들어가는 음료도 만들었나 봐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트리펠, 뭐 쿼드루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리의 함량이 높은 맥주들도 많으니까 이거 자체를 이제 영양분 보충의 수단으로도 사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트라피스트 수도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기 시간 때문에 많아요? 아, 네. 좀 천천히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술을 양조하는 과정 자체도 이제 그 수도 생활의 일부로서 그렇게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 정신이 들어가는구나. 네네, 그렇죠. 외부에 팔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아니, 외부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는 아닙니다. 아, 내부 소비용이었어요? 네네. 일단 그거를 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뭐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 이제 주로 그 포도주와 빵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최후의 만찬에도 나오는 요소고, 근데 포도주가 있는 반면에 그 맥주를 이제 그 빵으로서 여기는 문화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체 빵이다라고 액체식으로 된 빵이다라고 해서 엄청난 합리화네요.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긴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맥주를 양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그 만들어진 게 1100년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 오래된 맥주인 거죠. 그 시절부터 이제 명맥을 쭉 이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명맥을 이어온 건 아니라요. 이제 중간에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뭐 이제 30년 전쟁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말 그대로 30년 내내 이제 유럽 전역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술을 만들 만한 여유가 좀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아무래도 전쟁 시기니까. 그렇죠. 네, 뭐 술은 아무래도 군량미를 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명맥이 좀 끊긴 적도 있었고, 그 이제 수도원들의 레시피가 그 일반 양주업자들한테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맥주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페 같은 경우 이제 레페와 파울라너, 바이엔슈테판 이런 맥주들은 이제 다 수도원에서 이제 레시피를 얻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게 20세기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트라피스트 이 에일에 대한 붐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맥주 좀 마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이런 맥주가 있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많이 끌리는 거고, 왜냐하면 그때도 당연히 구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니었을 테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려요? 하이탈러 씨? 아니에요. 졸린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얘기 듣고 있어요. 아니, 뭐 눈이 아파서 안경을 벗었을 뿐. 네, 안경 끼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게 다시 붐이 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사 상표가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 트라피스트를 그렇죠. 아무나 갖다 썼구나. 그렇죠. 이제 나도 여기저기 이제 트라피스트가 하니까 이게 당연히 진짜 트라피스트 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될 일이잖아요. 자신들의 고유한 브랜드가 그쵸? 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왜곡되고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한 1990년대 와가지고 그 수도원들끼리 협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라피스트 협회를. 네, 트라피스트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공인된 이제 수도원에서만 이 트라피스트라는 상표를 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 수도사 분들이 만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수도원은 영어로 앱이라고 하나요? 앱이 맞죠? 앱이. A-B-B-E-Y. 그런 것 같은데 잘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다운턴 있는데. 애비가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앱이
이 트라피스트 방식으로 만드는 맥주가 있는데 그건 이제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할 수 없고 에비 에일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하면 정말 수도원에서 만든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그렇죠. 만든 네네 그 맥주만 이제 지칭을 하게 되고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 실제로 그 트라피스트 에일의 그 라벨을 보시면은 그 어센틱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특유의 상표가 있어요. 육각형 모양의. 오. 이제 그게 들어간 것만 트라피스트 우리나라에서 팔아요? 팝니다. 병으로? 네. 한 병에 얼마예요? 꽤 비싸요. 한 거의 10,000원 가까이에요. 아, 330ml짜리가? 네. 꽤 비싸네요. 네, 꽤 비쌉니다. 마트에 가사도? 네. 오, 술집 가서 뭐 한 15,000원, 2만원 하겠네요. 술집에 파는 집은 거의 못 봤어요. 하긴 너무 비싸서. 네네네. 뭐 있긴 한데 뭐 정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맥주를 파는 가게 가면 있긴 한데 더 비싸죠. 네, 그거는 이제 일반 소매가니까. 뭐 뒤에 가서도 뭐 대충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97년에 이 트라피스트 협회라는 게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8개의 수도원에서만 만드는 맥주를 그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게 딱 그 8개에서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네가 이제 그 트라피스트 에일을 만들고 싶으면은 인증을 받아라 해가지고 외주를 주는구나.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11개의 수도원. 현재는 11개의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를 트라피스트 에일. 어쨌든 수도원이긴 하네요. 네네, 그렇죠. 트라피스트 내부에 있는 수도원인가요?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이제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벨기에도 있고 뭐 네덜란드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들어와 그 있어요? 마산에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아, 그럼 거기서 맥주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모든 수도회에서 맥주를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누가 관리해요? 그 수도회에서 관리하는 네, 거예요? 수도회에서 관리합니다.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수도회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요. 수출도 관리하고 수입도 관리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도회에서 그리고 고유만의 레시피가 있는데 이 레시피는 저희 때 영업 비밀이에요? 네, 유출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주로 이제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하면 벨기에가 만든데 아까 8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1개까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늘어난 3개의 수도원 중 하나는 미국에도 있고요. 네.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트라피스트 수도에서 무조건 맥주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만들어 온 건 아니니까 앞으로 당신들이 만들고 싶으면 이제 벨기에에 있는 트라피스트 협회에서 인증을 받아라. 네. 그리고 우선은 그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트라피스트 수도회 그렇죠. 안에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근데 왜 비싸요? 이제 그것도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적어요. 생산량이 적고 이게 워낙 오랫동안 그 이어져 온 그 레시피니까 그게 굉장히 또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마셔보고 싶다. 뭐 괜찮습니다. 굉장히 맛이 진해요. 마셔봤어요? 네, 마셔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한 맥주가 맛있죠. 네네. 까매요? 흑맥주인가요? 아니요, 흑맥주까지는 아닌데 짙은 갈색입니다.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에일이죠? 네, 에일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에일에 대한 그 정의를 이제 좀 내렸어요. 그 이제 협회라는 데서 트라피스트 에일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수도원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수도자들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거죠. 사실 수도자들이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상업적 행위는 차선이다. 그러니까 수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상업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팔리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그 상업적인 행위의 산물이 아니다. 약간 논리가 만들었으니까 판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레시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깊은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벨기에 맥주 말씀드릴 때 그 듀벨, 트리펠, 쿼드루펠 말씀드릴 때 그 메가, 보리의 함량을 굉장히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맛도 굉장히 강하고 짙고 그러니까 그 듀벨, 트리펠, 쿼드루펠 자체를 이제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도 그런 식의 제조를 해요. 이제 이게 라인업이 이제 듀벨이 있고 트리펠이 있고 쿼드루펠이 있고 그러니까 한 수도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실 한 종류의 맥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좋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 트라피스트 에일 같은 경우에는 다 상온에서 마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상온에서 마셔야 되고 그래서 한 뭐 15도 정도면은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빼놓은 그 냉장고 밖에 있는 보관을 한 상태로 마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그 진한 맛을 좀 느끼기가 쉽더라고요. 마셔보고 싶다. 네. 어떤 맛일까요? 마셔봤어요? 맥주 맛이죠, 맥주 맛. 아니요, 정말 짙어요 맛이. 근데 이게 짙다는 게 참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걸 설명을 해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와인을 마시는 느낌하고도 좀 비슷해요. 와인이요? 네, 좀 도수도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듀벨이라고 하면 한 8, 9도고 쿼드루펠까지 가면은 12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맥주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술 맛도 굉장히 강하지만 그 향도 강하고. 어떤 향이 나요? 이게 맛 표현 진짜 어렵거든요. 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아직은 네. 경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시음을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바디감이 풍부하다던가 네네. 뭐 그런 표현을 좀 써주세요. 너무 뻔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묵직하다던가. 뭐. 묵직해요. 네, 강하다니까요. 목 넘김이 쉽지 않아요? 네. 이게 꿀꺽꿀꺽 마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뭐 생맥주를 마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게 시원하게 그냥 약간 원샷을 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마시잖아요. 그렇게 마시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맛도 그렇고 도수도 값 그렇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아껴 마셔야죠. 그렇게 비싼 맥주인데. 그리고 이 트라피스트 에일의 또 제조 과정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맥주를 이제 그 오크통 안에서 뭐 발효와 숙성을 거치잖아요. 그 뒤에 이제 병 안에 넣고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다른 맥주와 다르게 그 병 안에서도 숙성이 진행이 돼요. 트라피스트 에일의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오크통에서 한번 숙성을 시킨 다음에 병에 넣은 채로도 숙성이 진행이 돼요. 효모가 그 안에도 첨가가 돼 있어가지고. 신기하다. 네, 그 과정에 1년에서 5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병에 들어간 상태부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강렬하고 깊은 맛의 그 오는 그 원인이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진짜 이런 맥주 같은 경우는 진짜 빈티지도 생기겠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빈티지 있어요. 맥주의 세계가 그렇게 짧지가 않네요. 그럼요. 정말 이것도 한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1년 할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이게 와인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남부 계통들이 마시던 술이고 네네. 맥주는 이제 북부 계통이 마시던 술인 거잖아요. 그 볼이라는 작물 자체가 원래 약간 서늘한 그 기후에서 좀 자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일을 대표로 하는 그 이제 북부 독일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맥주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탈리아, 프랑스 그런 이제 포도가 자라려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기온이 높아야 되고 좀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남부 쪽에서는 이제 와인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맥주도 생각해보면 1000년, 2000년 된 술인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된 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한 뭐 9,000원에서 10,000원 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이거는 싼 편이에요, 심지어. 정말 비싼 맥주는 뭐 4, 5만 원 이상 갑니다. 병당. 미리가 어떻게 돼요? 네? 미리? 그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700ml짜리로도 꽤 많이 나오고 근데 한 350ml 그냥 일반적인 병도 그렇게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비싸다. 엄청 비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벨기에 현지에선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벨기에 현지에서는 심지어 그 한 병에 트라피스트 한 병에 1유로에도 구할 수 있대요. 1유로면 1,500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중간에 빼먹는 놈도 있어서 맞아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싼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그 트라피스트 협회 원칙에서 상업적인 차선이다. 상업적 이용은 차선이다. 그렇죠.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은 일단 주세가 붙고요. 관세가 붙고요. 그리고 이제 규육세도 붙고요. 부가가치세도 붙고요. 또 운송료도 비쌉니다. 그리고 또 중간상이 마진도 남겨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10,000원까지 가는 거죠. 미국의 아마존에서 그 우리나라 호미가 그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저도 오늘 기사 봤어요. 무슨 담요가 되게 비싸게 팔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라피스트 에일은 어쨌든 현지에 가서 먹으면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직접 마셔보고 갈 싶은데. 거예요. 옥토버페스트 갔다가. 그래요. 맥주 따라 여행기 한번 쓰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맛 표현부터 공부하시고 쓰시면 돼요. 아니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위스키를 마실 때 그 아로마 키트라는 게 있대요. 키트? 네, 아로마 키트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후각과 미각을 훈련시키는 키트가 있대요. 거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그 조그만 통에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그 후각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구입해볼 생각입니다. 좋네요. 네. 그 뭐라고 그러죠? 와인 하는 사람들? 소믈리에. 네. 맥주는 뭐예요? 맥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얼리에라고 그러나? 뭐 그냥 양조 기술자죠. 아니 그 이제 맛을 시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딱히 그런 직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맥주에는? 네. 위스키 쪽은 있나요? 위스키는 그 기술자가 하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그 블렌딩 기술자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부르는 말은 없나 봐요? 그거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술자라고 알고 있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테스터인가?
테스터?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있을 거예요. 있겠죠. 찾아봐요. 뭐 가만히만 있지 말고. 다음 얘기 뭔가요? 네,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로 듣고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이제 베스트 플레이터 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베스트 플레이터 런. 이거는 이제 벨기에 지방 이름이고요. 네. 그 지방에서 있는 성 식스토스도원이라는 데서 만드는 맥주래요. 네. 이게 가장 정말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맥주의 왕이라고 불리는 맥주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넘버원 맥주. 근데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년의 생산량이 47만 5천 리터만 딱 정해서 만듭니다. 47만 5천. 네. 굉장히 많아 보이는 수치 같죠? 네, 이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오비 맥주의 경우 1년에 15억 리터를 만듭니다. 15억 리터? 네, 15억 리터를 만듭니다. 와. 근데 사실 오비 맥주는 거의 국내 소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15억 리터를 소비를 한다는 소리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47만 5천은 정말 적은 수치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벨기에 사람들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원하고 찾고 싶어하고 그런 거니까 공급 자체가 굉장히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눠봤어요. 네? 400? 네. 400이요? 뭐 어떤 거요? 그 1년의 생산량이 얼마라고? 47만 5천. 47만 5천 원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330ml로 나누면 330으로 나누면 네네. 1440이에요. 응?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미리리터잖아요, 그건.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뭐 한 병에 뭐 예를 들어서 500ml라고 하죠.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이제 47 아니 47만 5천 리터를 밀리리터로 하면 얼마? 공을 3개 더 붙이면 돼요? 그렇죠. 1000ml가 1리터니까. 그러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50만 병, 144만 병. 그렇죠. 사실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가정하에. 144만 병. 그래서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한 2번인가 수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한번 수입이 된 다음에 한 병 가격이 한 병에 8만 원이었대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00ml 엄청 남겼어. 500ml 정도의 그 병으로 알고 있는데 한 병에 8만 원이 한 병에 8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그 이제 가장 최근 기록으로는 그 이제 타워 팰리스 지하에 있는 그 스타슈퍼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 병에 6만 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58,800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 네. 맥주 한 병에. 네. 전문가가 되세요. 우리나라 맥주 전문가 1위가 되세요. 마실 기회가 생기겠지. 그러게요. 진짜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유튜브를 올린다기보다도 본인이 마신다는 데 우선 중점을 둬봐요. 네. 그 정도 레벨이 먹어보고 되는데. 싶긴 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서도 그 막 구입을 하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벨기에에 거주를 해야 되고 뭐 벨기에에서 뭐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 차량 등록증이 본인 소유여야 되고 그런 식의 그런 사람한테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리셀을 그 되팔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사가 10명이 만듭니다. 10명이 만드는데 5명은 이제 양조만 하고 5명은 포장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10명이서. 네. 140만 병을. 그렇죠. 너무 노동인데? 강도가 세네요. 세죠. 꽤 세죠.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될 수밖에 없네. 네. 이게 한 1940몇 년부터 이 생산량은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만들지 마라. 네네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수도 생활이 제일 첫 순위니까. 그것도 수도 생활의 일부니까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구해서 마셔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마트에서도 정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맥주인데 시메이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뭐 거의 이제 트라피스트 A를 한번 좀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웬만한 대형마트에는 다 있거든요. 가장 노멀하게 네네, 가장 노멀하게.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흔히 말하는 덕후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게 흔하지 않으니까 좀 약간 낮게 쳐주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먹어보면은 맛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게 또 신기해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희소성이 주는 그게 있어요. 제가 약간 봐도. 맛집이 그런 것 같아요. 10평짜리 맛집에서 100평짜리를 옮기면 보통 장사가 잘 안 된대요. 네. 그런 집이 많대. 네. 약간 줄 서서 먹다가 100평짜리 옮기면 줄을 안 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심리가 저기 줄 서서 안 먹네? 안 네. 들어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그런 같아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메이 같은 경우도 역시 지역의 이름이고요. 이제 벨기에 시메이라는 지역의 어떤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고요. 아까 그 베스트 플레이터런 같은 경우에는 연간 47만 5천 리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만듭니다. 1200만 리터를 1년에 만들고요. 1200만 리터. 네네네. 그렇기 꽤 때문에 많네. 이제 저 상대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그게 한 10,000원 돈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뭐 만 원 정도면 이제 사실 그래도 그래도 만 먹을 원이 비싼가요? 별로 비싼 생각이 안 드는데.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편의점에서는 한 캔에 2,500원에 살 수 있는데 500ml짜리. 너무 이제 대중적인 거니까.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메이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라벨의 색깔로 분리를 하는데 첫 번째 레드가 있고 화이트가 있고 블루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수가 7도입니다. 7도의 듀벨. 그러니까 더블이죠, 더블. 그렇죠. 네, 그리고 화이트는 8도고요, 도수가. 이건 트리플. 블루는 9도의 쿼드루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데 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역시 블루를 한번 드셔보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좋네요.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맛의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그래서 블루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에서 10,000원 그 정도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역시나 그 상온에서 마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라벨을 보시면은 그 서빙 온도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도에 마셔라.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화이트를 한번 마셔봤는데 화이트는 좀 낮더라고요. 그 온도가 한 7, 8도에서 마셔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7, 8도면 냉장고 온도 아니에요? 아니요, 냉장고는 이제 한 3, 찬가? 4도니까 이제 한 꺼낸 지 한 뭐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먹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슈포르라는 또 맥주가 있습니다. 로슈포르. 네, 로슈포르. 이거 집에 제가 아직 한 병 있는데요. 이게 네. 네, 조만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 베스트만 마셔보면 되네요. 네네네. 올 준비한 것 중에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벨기에 로슈포르라는 지역에서 만든 맥주고요. 이것도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게 그거를 그 맥주를 제조를 할 때 수도원에서 나오는 지하수로만 이 맥주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수가 마르지 않나 봐요. 그런가 봐요. 비는 계속 오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네네네. 이것도 물 이제 부족이라던데. 네, 이거는 아까 이제 시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 이건 숫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로슈포르 6, 로슈포르 8, 로슈포르 10. 아마 저희 집엔 로슈포르 8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수가 올라가고 그 이제 메가 함유량이 높아지고. 제가 듣기로는 유럽 쪽이라 네. 우리나라만큼 이제 물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석회수죠. 그렇죠. 석회가 많아서 이게 네. 맥주를 빚어 먹게 된 이유가 그건데 네. 그 지하수를 퍼서 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간 무슨 그 에비앙처럼 어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떠온 청량한 뭐 제 그런 생각엔 그 맛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라고 석회수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네네네. 어쨌든 그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데는 이제 같은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 말이 맞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고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네네. 맥주에서도. 그렇죠. 뭐 모든 술에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비쌌는데 한 뭐 2, 3만 원, 한 병에 2, 3만 원까지 했었는데 저도 10,000원 이하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왜냐하면 소량으로 수입하면은 그 이제 어쨌든 운송비를 그래도 비슷한 운송비를 그 해야 되니까 엠빵 하면은 이제 n분의 1을 하면은 어쨌든 그 운송비가 많이 입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죠. 상대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운송비가 그쵸. 네, 단위당 운송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뭐 준비한 건 오늘 이 정도까지입니다. 원래 3개 말고 더 있죠.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1개의 그 트라피스트 에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첫 번째 말씀드린 베스트 플레이터런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2개는 국내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만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 좋다. 네, 시메이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마트 가면은 거의 있거든요. 저는 샘 씨가 맥주계 베스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맥주 하면 샘. 1년 가야죠. 이 방송으로만요? 아, 그럼요. 너무 저를 뽑아 먹으려고 하시는데. 갈아 넣어야죠. 자꾸 본인은 안 갈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 뭐 셀프로 갈아 넣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뭐 어쨌든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만드는 맥주를 이제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에는 8개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만을 지칭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도 추가가 돼가지고 11개에 있는 수도원. 그 오늘 나온 맥주들은 다 에일인 거죠? 그렇죠. 네. 라거는 만들지 않겠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네네네. 만들 수가 없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그런 이제 수도자들이 이제 뭐 식사 대용이나 혹은 뭐 빵의 대용품 그런 걸로 만들어놓은 이제 맥주가 트래피스트 에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퀴즈 하나 내주시죠. 퀴즈요? 네.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네.
이메일? 이메일로 5,000원짜리 상품권을. 퀴즈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쌤씨 자비로 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좋네요. 뭘 해야 되지? 뭐 아무거나 해봐요. 오늘 나왔던 맥주 이름 맞추라고 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할게요. 그럼. 그래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트라피스트 A의 종류는 몇 가지인지. 어렵다. 아니 뭐 방금 나왔어요. 방금. 그래요? 네. 본인이 미안해요. 안 들었잖아. 네, 방금 나왔어요. 방금. 미안해요. 듣고 네. 있지 않았거든요. 그 트라피스트 A의 종류 몇 가지인지 현재 아니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도회 그 협회에 등록돼 그렇죠, 있는 그렇죠. 트라피스트 A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트라피스트 에일 협회에 등록돼 있는 수도회는 몇 개인가 총 그렇죠. 추가가 됐어요.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몇 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몇 개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8개였어요. 네. 지금은 좀 달라요. 네. 그래요. 이거를 댓글을 달아주시고 댓글 유튜브 파티 뭐 아무데나 아무데나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달아주신 분들께는 네. 뭐 보내줘요? 5,000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메일 포함 이메일 뭐 이제 적어주세요. 뭐 그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맥주 한잔 하세요. 제가요? 카스 사 먹을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5,000원이면은 5,000원이면은 한 캔 사면은 좋은 거 마실 수 있어요. 아니 5,000원 보태셔서 내캔 10,000원 쓰세요. 그러네요. 아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네요. 네. 제일 재밌어요 나는 이 맥주를 줄 때가. 그냥 조금 그래요. 말씀 되니까.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당신은 너무 듣고만 있어. 청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A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라거로 넘어가서 아 좋아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아마 대중적인 브랜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첫 번째 라거의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솔직히 라거는 더 할 얘기가 많아요. 찾아오시면. 그건 그렇죠. 근데 하이네켄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쵸, 예. 버드와이저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주로 그런 얘기로 갈 것 같아요. 아마. 오비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네, 이제 뭐 국내 맥주 얘기도 좀 나올 것 그렇죠. 같고 이제 뭐 세계 유명 브랜드의 맥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체코도 한번 가야 되지 않아요?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좋아요. 네. 체코 맥주도 한번 코젤. 요새 코젤 어디 가나 마실 수 있잖아요. 코젤이 많이 떴죠 요즘. 네. 엄청 좋아요. 떴어요. 네, 그 시나몬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나몬 때문에 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냈습니다. 코젤보다. 그렇죠. 잤어요? 마무리하시죠. 긴장이 풀린 거지 이제 드디어 네. 끝났으니까. 드디어 끝났으니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라피스테일 시메이 한번 꼭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들으셨다면 네, 말씀드렸듯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이메일이랑 네, 정답을 적어주시면 네, 뭐 인원수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 100명 모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못해도 10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10명. 5만 원, 5만 원? 네, 10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